우리가 매매 등 일반적 거래로 유상 취득하거나 매매 등 일반적 거래로 유상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양도 취득 시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양도 취득 시기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취득세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취득세는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양도 취득 시기로 보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취득세로 오셔가지고, 자, 그러면 거기 11번 문제 1번 줄 것입시오. 우리가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줄 것이고. 자, 그럼 갑시다. 국수공탐법에서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 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 거래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 실제 분양 대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보고, 그 다음에 줄 것입시오. 둘째 줄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로 줄 것이고. 자,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로 취득을 하게 되면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는 개인들끼리 정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로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아니고, 한마디 더 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보다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에 참고 기억, 요거 참고하시고, 자, 참고 기억 읽어보시고, 뭐 금방 설명한 이야기인데, 자, 민법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민법에서는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요. 이건 민법이고, 우리가 세법은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보다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거, 요거 참고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민법하고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은, 잠깐만요, 16번 문제 3번 16번 문제 3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매매 날짜가 주어지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판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뭐부터 하시라겠습니까? 자, 매매 날짜가 주어지면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판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취득 시기부터, 말 바꾸면 권리 변동 발생 시점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16번 문제 3번 지문 조건에 의했을 때
취득 시기, 권리 변동 발생 시점은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입니까? 1분 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때 취득 시기를 판단할 때 같은 지방세인 취득세 취득 시기를 가지고 취득 시기를 확인하셔야 되지 민법 실력 발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6번 문제 3번은 개인 간 일반 매매 아닙니까? 16번 문제 3번 지문은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6월 1일보다 사실상 잔금을 5월 30일 날 먼저 지급하더라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봐요. 우리가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 시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보다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그래서 16번 문제 3번은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를 물었기 때문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6월 1일보다 5월 30일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 6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 96페이지 원칙 기억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집 96페이지 원칙 기억 항목에 가세 기준일에 양도소가 일어났을 때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양도인이 아니고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보지요. 그래서 16번 문제의 3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양수인이다. 맞네.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취득세 취득 시기를 모르시면 16번 문제 3번처럼 16번 문제의 3번 지문처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물었을 때 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최소 여기까지는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11번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11번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자, 3번 11번 문제의 3번 증여받은 날 줄 것이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자, 적으십시오. 양도소득세하고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증여 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증여 등기 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근데 취득세는 계약일. 그래서 틀렸네. 지금 11번 문제는 취득세 물었잖아요. 11번 문제는 취득세를 물었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이 아니고 계약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증여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 짧게 줄여서 계약일. 그 다음에 4번 상속 개시일 줄 것이고 X 하시고 상속 받은 날, 상속 받은 날 줄 것이고 X 하시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상속 개시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는 상속 등기일, 상속 받은 날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짧게 줄여서 상속 개시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 법원의 실종 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실종 선고일. 자, 그 다음에 6번. 자, 지목 변경 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줄 것입시오. 공보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 빠른 날. 그 빠른 날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그러나 사실상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그래서 6번이 틀렸습니다. 사실상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데 그 앞에 사용일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취득세 가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별표하시고 2번 별표하시고. 자, 1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면 취득 가격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 가액이 가세 표준이지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거기 첫째 줄 끝부분에 줄 것입시오. 사실상 취득 가액이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짧게 줄이면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사실상 취득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 아닙니까? 우리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는, 우리가 검증이 이루어지면 취득 가격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취득세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액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상 취득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까먹고,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 하시면 어쩌다 한 번씩 까먹습니다. 컨디션 안 좋을 때. 자,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뽀록 났다. 신고한 사실상 취득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고한 사실상 취득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 확인된 금액이 진짜 사실상 취득가액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세 가세 표준은 확인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1번에 셋째 줄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틀렸네. 요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 취득 가격이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경락받은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경락받은 금액. 요약집 58페이지에서 취득세 가세 표준은 취득 가격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수공판법금에서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 취득 가격이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경락받은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경락받은 금액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영부취득 동글뱅이 하시고, 영부취득 시 가세 표준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공부를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는 쳐다도 안 보시고
가세표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시간 지나면 필연적으로 까먹습니다. 그래서 연부취득은 가세표준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를 잡으시고 이걸 가지고 가세표준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 안 해도 문제가 풀립니다. 자, 연부취득 동글뱅이 하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사실상 연부금 지급시마다 각각 취득세 부과한다. 이걸 가지고 취득세 가세표준을 판단하는 겁니다. 애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부로 취득하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시마다 각각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연부취득시 취득세 가세표준은 연부취득 총액이 아니고 연부금액입니다. 왜?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취득세 부과하니까.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 이때 연부금은 계약서가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이에요. 왜?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취득세 부과하니까. 그거 봐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가세표준이 저절로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가세표준을 애올라 하지 말고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이걸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4번 틀렸네. 연부취득 총액이 아니고 연부금액. 그 다음에 5번. 자, 읽어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이 3억이고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이 3억 8천이고 지목 변경 비용이 3천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 조건대로 판단해 보십시오. 취득세 가세표준은 얼마입니까? 1번 3억 8천, 2번 시가 표준액의 차액 8천. 그러니까 1번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 3억 8천, 2번 시가 표준액의 차액 8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3천만 원, 4번 시가 표준액의 차액에다가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 5번 시가 표준액의 차액에서 비용,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 자, 오직 객관식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답은 몇 번? 자, 요 조건대로 물었을 때 여기다가 양념 치지 마시고 액면 그대로 답하면 몇 번? 답은 2번. 지목 변경 시 취득세 가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차액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시가 표준액의 차액 8천만 원이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읽었을 때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단서 조건이 주어지면 몇 번? 3천만 원. 답은 3번.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3천만 원. 맡기지 마십시오.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차액의 비용을 합하는 것도 아니고 차액의 비용을 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용. 그래서 여기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12번 문제 5번 여기가 틀렸어요. 거기 줄 것입시오.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줄 것이고,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3천만 원. 차액 시가 표준액의 차액에다가 비용을 빼는 것도 아니고 비용을 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가 표준액의 차액에다가 비용을 빼야 되는 게 아니냐고. 시가 표준액의 차액 8천에서 비용 3천을 뺀 건 지목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액 증가분이 아니지. 이거는 뭐예요? 이익이지. 지목 변경해가지고 토지 가치가 8천이 들었는데,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 가치가 8천이 늘어났는데 비용 3천 들었으니까 차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은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익이지. 이게 토지 가액 증가분은 아니지. 그래서 차액에 비용을 합하는 것도 아니고 차액에서 비용을 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용. 여기서 실수가 많아요. 어떤 분은 이래 설명하는데도 5번이라고 고집 피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시가 표준액의 차액에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은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익이지 토지 가액 증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액에서 비용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취득에 소요된 비용, 취득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 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3번 문제 전체 다 별표. 1번부터 거기 추가 문제까지 별표. 자, 요약집 59페이지에서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비용과 취득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요약집 59페이지에서 구분하라 계십니다. 자, 그럼 1번 줄 것입시오. 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할부이자,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이자 줄 것이고, 줄 끊는 순간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법인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개인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1번 첫째 줄 개인이 동그라미 하시고, 1번은 개인을 물었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했으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 줄 것이고, 우리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취득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할인받은 경우 줄 것이고, 우리가 할인을 받으면 할인 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지요. 그래서 무엇을 취득가액으로 합니까? 할인된 금액. 그런데 정상 분양 금액 틀렸네. 그 다음에 추가 문제 A. 거기 법인이 동그라미 하시고, 조금 전에 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부이자,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이자, 중개보수는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른데 거기
추가 지문 A는 법인인 경우를 물었으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B, C 건설자금 이자와 용역비는 개인, 법인 둘 다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D 우리가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채무 인수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채무 인수 금액은 일반인 사이는 유상 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E 취득 가격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F 우리가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 설치 비용. 자, 세상이 바뀌었지요. 7년 전에 아파트 분양 계약할 때 시스템 에어컨 그런 거 있는 줄도 모르고 분양 계약했습니다. 7년 전에. 요즘에는 시스템 에어컨 웬만하면 다 하십니다. 그 세상이 그래 바뀌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붙박이 가구, 웬만하면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 계약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G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지요. 우리가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조경, 정원을 얼마만큼 이쁘게 꾸미느냐에 따라 단독주택 가치가 현저히 달라져요. 그래서 조경 설치 비용도 건축 비용에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H I 자, 따져봅시다. 건물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 비용은 건축, 취득과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신축, 건축 비용에 포함합니다. 철거해야 새로 짓지. 자, 그런데 나대지 사용을 위한 구건물 철거 비용은 취득 단계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보유 중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13번 문제 3번 봅시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13번 문제 3번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승계를 받아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분양 가격보다 적을 때는 무엇을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 맞아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맞는 것은 자 1번 자 14번 문제 1번 발표하시고 1번 발표 14번 문제 1번 발표하시고 3, 4번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7번 발표하시고 자 요약집 86페이지에서 취득세 가세 요약집 86페이지에서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이 등기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실수가 있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 14번 문제의 1번 전세권 설정 등기와 임차권 설정 등기는 가세 표준이 다르다.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보증금이 가세 표준이지만 자 임차권 줄 것입시오. 임차권은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
짧게 줄여서 월세. 보증금 3억에 월 임대료 500을 지급하기로 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건물주 동의하에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가세표준은 보증금 3억이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 500만 원. 그래서 1번 임차권 때문에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지역권은 성역지를 위한 등기가 아니고 요역지를 위한 등기예요. 그래서 성역지 가액이 아니고 요역지 부동산 가액. 짧게 줄여서 요역지 가액. 그 다음에 3번, 4번 요 두 놈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4번 소유권 가등기가 부동산 가액이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이 채권 금액.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이 틀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가세표준은 둘 다 신고 가액이 원칙이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가액이 없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합니다.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이 아니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린 이유. 우리가 취득세 가세표준은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하지만 등록 면허세 가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감이 안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봅시다. 자, 96년에 상속이 개시된 걸 사는 게 바빠서 그냥 살다가 2021년에 등기하려고 하는데 상속 개시 당시 이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4만 평인데 총 공시가격이 3천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땅도 아니다, 그죠? 4만 평 공시가격이 토탈 3천만 원이면 땅도 아니지. 자, 그런데 21년도에 등기하려고 보니까 공시가격이 100억일 때 고마 대장동이 돼 붙습니다. 자, 그럼 봐요. 자, 지금부터 오해하실까 싶어서 한마디 합니다.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들은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들은 취득세로 통합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취득세만 부과되고 등록면허세는 부과 안 됩니다. 그런데 201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사실과 등기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따로 부과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대로 가봅시다. 취득세 가세표준은 취득할 당시 가액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 가세표준은 등기 등록할 당시 가액 100억입니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냐면은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했을 때 납세무가 성립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세표준을 결정하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6번 지문에 자, 그 있는 대로 갑시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가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취득할 당시 시가표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당시 시가표준액이에요. 이 그림대로 이야기하면 3천만 원이 아니고 100억. 그런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틀렸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추가 지문. 자, 요걸 가지고 자,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취득할 당시 가액과 등기 등록할 당시 가액이 감가상각 또는 자산 재평가로 인하여 달라졌을 때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을 어떻게 결정할 끼고 이 말입니다. 자, 요걸 생각하세요. 요거 우리가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은 등기 등록할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할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변경된 가액. 왜? 등록면허세 가세 표준은 등기 등록할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하니까. 그런데 7번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변경 전의 가액 틀렸고 추가 지문 재평가 전의 가액 틀렸네. 등기 등록할 당시 변경된 가액.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1번. 자, 15번 문제 1번. 채권자 대의등기 아닙니까? 채권자 대의등기 시 취득세 납세 의무자도 채무자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도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1번 채무자 갑이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틀렸잖아요. 자, 이때 채무자 갑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넷째 줄 채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채무자를 대의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없다. 틀렸네. 우리가 채권자 대의 등기 시 납세 의무자가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등기해놓고 압류 들어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자발적으로 납부 안 해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그 둘째 줄 설정 등기 줄 것이고, 셋째 줄 말소 등기 줄 것이고, 요약집 84페이지에서 보셨잖아요. 각종 권리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납세무자가 다르지. 각종 권리 설정 등기는 건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그래서 거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자인 채권자이다. 맞아요. 근데 저당권 말소 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인 담보물을 돌려받는 자. 그런데 말소 등기도 채권자이다.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요약집 87페이지에서 소유권 등기 이외의 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요약집 87페이지 소유권 등기 이외의 등기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동일하게 1000분의 2.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는 세율이 다르다라는 거. 그거 주의하라 그랬지요. 설정 및 이전 등기는 1000분의 2, 0.2%이지만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 그래서 3번이 틀렸잖아요.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 그 다음에 4번. 요약집 87페이지에서 소유권 등기 이외의 등기 세율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디 주의하라 그랬냐면은 소유권 가등기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은 세율은 같은데 가세 표준이 다르다는 거, 그거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소유권 가등기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은 세율은 1000분의 2, 0.2%로 같은데 가세 표준이 달랐잖아요. 그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이 채권 금액이고 소유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그 다음에 15번 문제 5번 6천원 징수한다 줄 것이고, 여기 시험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주 나옵니다. 6천원 미만일 때는 6천원 징수한다.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를 한 50분에 걸쳐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